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교육에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해 왔는데요. 항상 그 교육 때마다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 노인학대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방에 제가 이렇게 포인트를 둬서 이렇게 또 체크 표시도 해놨습니다. 노인학대는 단 한 건의 사건도 우리 기관에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에 초점을 두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노인학대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예방을 위한 우리의 활동, 그리고 또 혹시 모를 노인학대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A부터 Z까지 저와 같이 하나하나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제가 또 그간에 제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노하우, 뭐 이런 부분, 또 제가 보고 들었던 것들, 또 법령의 규정들 모두 총동원해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우리 기관에서 노인학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그런 것들 예방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하나하나씩 저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간의 영상에서도 제 소개를 이렇게 해드렸던 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노인학대 예방교육에서는 제 소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뭐 자격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소양이나 또는 그런 기본적인 관련 자격은 또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누군지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어서 강사 소개에 대한 슬라이드를 좀 넣었는데요. 저는 일단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케어스토리 장기요양기관 업무 교육에 대한 업체이죠. 케어스토리가. 그 케어스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강성만 대표이고요. 저는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을 했고 중등교사,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있는데 교육학에 대한 자격증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졸업할 당시에는 중국에 대한 그런 관심, 또 중국하고의 무역, 교류 이런 것들이 엄청 이제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어, 중국학을 부전공하면서 중국에서 이 노인 복지와 관련된 어르신들의 생활 그런 부분도 많이 이제 중국에서 좀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케어스토리 장기요양 기관 업무 교육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하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중등교사,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있고 교육학이고요. 그 부분이 그리고 중국어, 중국학도 부전공을 했다라는 거고 요양보호사는 제가 2009년에 요양보호사 자격을 땄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도 그 시점에 같이 해서 이제 땄고 그리고 대학에서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도 땄고요.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요양원이죠. 시설장 경력이 있고 또 다수의 노인복지시설 설립과 운영 교육을 한 그런 경험이 다수의 경험이 좀 있고요. 뭐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또 장기요양 기관 운영 지원 커뮤니티도 좀 크게 또 운영을 한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축적되다 보니까 현재의 케어스토리 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강성만이고요. 오늘 이번 영상에 또 노인 학대 예방 교육 강사로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이번에 노인학대 예방교육 차례인데요. 먼저는 최근에 노인학대 사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영상을 이제 제가 업로드하고 제공을 해드리는 그 시점에 최근 노인학대 사례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최근 노인학대의 통계도 저희가 한번 볼 거고요. 왜냐면은 이제 사례를 보고 나서 그 사례에 따라서 현재 노인학대가 얼만큼 발생하고 있는지 저희가 통계도 봐야 하는 부분이라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그에 따라서 과연 이러한 노인학대 통계에 따라서 지금 노인학대는 왜 발생되고 있느냐, 그 원인을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원인을 해소를 해야,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보는 순서. 그 다음에 그럼 이러한 노인학대가 왜 발생했는지를 알았으면 노인학대에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를 보고 나서 이러한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에 따라서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신고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볼 거고, 따라서 이어서 노인에 대한 권리는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보호해 가야 할지에 대한 것도 살펴보는 내용으로 차례를 이렇게 구성을 했고, 그에 따라서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요, 순서에서 보신 것처럼 최근 노인학대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MBC 뉴스의 한 부분인데, 제주도의 한 요양원 노인학대 제보 사례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다가 왜 제보라고 표시를 했냐면요, 지금 이 교육을 하는 시점에 이 제보된 내용에 따라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이 제보 내용이 노인학대인지 아닌지를 판정을 한 상황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노인학대냐 아니냐 이게 공개가 되지는 않았고, 그에 따라서 그 판정 결과가 시군구로 이제 전달이 되었는데, 그쪽 시군구에서도 이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결과를. 왜냐하면 제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보가 과연 노인 학대냐 아니냐 그 판정이 되기 직전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는 노인 학대 제보 사례라고 정확하게 표기를 좀 했습니다. 이 제보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면요, 제주도의 한 요양원이 치매 어르신들을요 침대에 묶어두는 등 노인학대를 일삼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죠. 여기 보면 노인학대를 일삼았다는 거예요. 한 번의 내용이 아니고 일삼았다. 즉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제보인 거죠. 한 번 그랬다라는 게 분명히 아니죠. 이게 이제 그 노인학대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계속 연속성을 계속 일어나는 그 부분이 노인학대의 특성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는 치매 환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운영하고 계신 요양원 또 주간보호 시설은요, 사실 어르신들이 치매를 가지고 있으시다고 하면 치매는 질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병을 가지고 계신 환자로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치매 환자, 치매 병력을 보유하고 계신 어르신을 침대에 묶어두는 등, 묶어두는 행위 말고도 다른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학대는 굉장히 하나의 행위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대목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욕설까지 난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장에 기자가 갔다 왔는데요. 제주의 한 요양원이라고 하면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노인의 두 팔을 요양보호사가 양쪽 침대 난간인 거죠. 거기에다가 단단히 묶었다는 겁니다. 그냥 묶은 것도 아니고 쫙 단단히 묶었나 봐요. 이런 지금 영상에서도 그렇게 묶는 모습이 이제 보이거든요. 저녁 식사를 마친 노인들이 다음날 아침까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여 있었다는 거라는 거죠.
입장 바꿔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쪽 난간에 단단히 묶인 채로 저녁에 묶여서 다음날 아침까지 있었다고 하면은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노인학대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행위를 하신 분께서는 이 묶여 있는 분에 대한 그 이해가 조금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양쪽 난간에다가 단단히 묶는 행위가 가능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르신 입장에서는 다음날 아침까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여 있었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 심리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절망적인 그 마음이 느껴지시죠? 저도 약간 그 폐쇄공포 같은 그런 증상이 저도 좀 있거든요. 폐쇄공포. 그래서 어딘가에 이렇게 좁은 곳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지하철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딱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그런 지하철에 딱 서게 되면 막 답답하고 정말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면서 너무 힘든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 좁은 침대 공간 안에서 어르신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단단히 양쪽 두 팔이 묶여 있었다면 너무나도 힘든 그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역지사지로 생각해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보자분이 체위 자세,